지난 22일 경기도 부천에서 한 호텔에서 발생한 화재, 정말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대형 인명피해가 난 복합적인 원인과 필요한 대책은 무엇인지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근데 저기는 이상하게 연기부터 보였어요. 조금 뒤에 얼마 안 돼서 불꽃이 나왔거든요. 문 닫고 나갔는데 갑자기 친구가 밖에서 막 비명 지르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딱 열었는데 그때 보니까 연기가. 최초 발화 지점 810호, 호텔 내 810호 객실에 위치한 복도의 CCTV 화면이 공개됐습니다. 부천 화재 CCTV를 보니 연기가 포착된 후 83초 만에 연기가 자욱해졌다는 겁니다. 7시 31분 56초 810호에 투숙하려는 투숙객이 입실을 합니다. 7시 31분 56초에 입실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사람이 퇴실을 합니다. 7시 34분 31초에. 왜냐? 안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무언가가 발생을 했고 타는 냄새가 났기 때문에 이 객실에 위험 요소가 있다. 그래서 방을 교체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게 7시 34분 31초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7시 37분 7초에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천장 쪽에 그러니까 입구 객실 문 상단에 보면 저희가 빨간색으로 동그라미를 표시를 했는데요. 저기서 연기가 새어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7시 38분에 그리고 그 연기는 급속히 빠른 속도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천장을 가득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7시 38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25초 만에 그 연기는 복도를 8층 전체를 집어삼키게 됩니다. 복도 전체로 연기가 확산되는 모습, 복도에 가득 찬 연기, 지금 전혀 아무것도 안 보이시죠? 불과 83초 만에 입실했던 그 투숙객이 퇴실한 이후에 연기가 포착된 이후 83초 만에 8층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연기로 가득 찬 공간으로 바뀌고, 그리고 지금 화재가 발생했고 10수명의 사망자와 또 다친 사람들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새까맣게 타버린 사진까지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저렇게 될 때까지 아무 대책을 세우지도 못했는데 이 원인이 지금 밝혀진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뭐 원인은 그러니까 화재가 발생한 바로 다음 날 네. 화재 감식 또 현장 조사가 이루어졌고 1차적으로 아직까지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까지 알려진 상황으로 확인해 본다고 하면 말씀하신 810호에서 최초 화재가 발생을 했고요. 네. 다만 이제 최초에 이제 이 방을 투숙하기로 했던 분께서 타는 냄새가 난다. 그래서 방을 좀 바꿔달라고 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방을 바꿔주게 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투숙객도 타는 냄새는 나지만 어디서 타는지는 육안으로 확인은 안 됐던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곳에서 화재가 진행됐다라는 부분들은 일단 배제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 거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화재는 아니었고, 그래서 굉장히 천천히 어디선가 타는 상황. 그래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 혹은 천정 속이라든지, 네. 혹은 또 이를테면은 이 공간에 이를테면 상단부라든지 아니면 뭐 에어컨이나 기타 다른 기기들의 어떤 뒤쪽에서 뭔가 이렇게 볼 수가 없죠. 네. 직접 눈으로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소방에서도 밝힌 바로는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화재일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그
공간에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네. 사람의 뭐 인적 실수라든지 뭐 이런 부주의에 의한 이런 화재들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전기 이외에는 다른 어떤 화재 요인 같은 것들을 찾아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확인해 본다고 그러면 사실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화재일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유력한 건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일 것이다. 조금 더 조사를 해보고 결과를 기다려 봐야겠습니다만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재를 키운 데는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다? 아예 없었던 건가요? 2층에? 예, 실제로 이 건물 자체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객실뿐만 아니라 뭐 다른 객실들, 다른 층들도 사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이제 최근 들어서는 2017년도 이후에는 6층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전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끔 법이 강화가 됐는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는 2004년도에 이제 준공이 된 것으로 법률 시행 전에 지어진 네, 맞습니다. 그 당시 거군요. 이제 10층 이상에만 설치 적용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사실상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어서 사실 뭐 스프링클러가 설치 안 된 것이 위법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 건물에 있어서는 다만 네. 근데 최근 기준에 따라서 본다 그러면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어떤 확률도 굉장히 낮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좋은 설비를 하더라도 얘가 우리가 필요한 때 정확하게 불이 났을 때 작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6층 이상의 건축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적용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중소규모의 소규모 빌라라든지 이런 이제 공동주택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보급을 하고 있거든요. 다만 문제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한 이후에 이 설비들을 한번 설치해 놓으면 계속 매년마다 유지 관리가 돼야 되고 우리가 필요할 때 작동할 수 있게끔 관리가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관리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좀 부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하. 스프링클러가 있다 하더라도 터지지 않아서 네. 화재가 더 커지거나 또 인명피해나 더 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서 참 이런 부분들이 문제인데요.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았던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 네네.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주차장에 스프링클러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스프링클러가 사실 작동을 안 했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야 저희 전기차에서 불나서 이렇게 많은 피해가 발생했구나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 일반 차량에 불이 붙었어도 거기처럼 스프링클러가 작동 안 했다면 똑같이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을 거거든요. 근데 그게 참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얼마나 예민하게 만들어져야 하는지. 너무 예민하게 만들어져 버리면 너무 자주 터질 수도 있는 거라서 그 부분을 좀 잘 이제 기술적으로 개발을 좀 해야 됐다. 네, 사실은 뭐 스프링클러의 작동 방식은 사실 뭐 이렇게 수시로 오작동이 나거나 이런 방식들은 아니고요. 다만 문제는 이제 준비 작동식이라고 해서 네. 이렇게 물이 안 차 있는 이런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는 화재 감지에 의해서 감지 신호가 펌프로 가고 펌프가 기동을 해서 물을 이제 거기다 채워줘서 이제 살수가 되는 이런 이제 작동 방식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감지를 오작동, 감지를 진짜 화재가 아닌 상황에서도 감지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물이 이제 쏟아지는 상황이 되기 네. 때문에 이러한 문제 때문에 사실 앞서 예로 설명드렸던 청라 아파트 같은 경우도 사실 오작동 때문에 이런 스프링클러가 작동할까봐 이런 것들을 정지해놨을 가능성 이런 부분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설계 단계 또 그리고 또 시공의 품질이라든지 또 유지관리 이런 것들이 사실 삼박자가 잘 맞아야지만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 하더라도 잘 작동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세심하게 좀 살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걸 또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게 지금 말씀 잘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이제 모텔급 숙박업소에서는요. 이게 이제 담배를 사실 안에서 피니까 그 담배 연기 때문에 오작동 할까 봐 아예 꺼놓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런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좀 내부 사정이라 제가 속사정이 들어볼 수는 없지만 네. 그런 안전에도 중요하잖아요. 지난 5년간 숙박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사망자가 전체 32명이었는데 모텔에서 사망한 사람이 15명, 거의 절반에 가까웠다는 얘기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좀 경각심도 함께 이번에 좀 들여다봐야 하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7명의 희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숨진 사람만 7명인데 안타까운 사연들도 함께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고 희생자 중에 20대 여성이 있는데요. 마지막 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공무원을 꿈꿨던 20대 딸의 마지막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안 올라올 것 같아. 왜? 죽을 것 같거든. 5분 뒤면 진짜 숨 못 쉴 것 같아. 이제 끊어. 바다 속에서 연기가 싫어서 나 지금 목소리 얼마나 기뻤겠어. 부모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유족 동의하에 저희가 방송에서 사용했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저 긴박한 순간 엄마한테 전화해서 통화하는 내용이 이제 전해졌는데요. 사실 좀 개인적으로 못 듣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차라리 저 마지막 목소리를 안 듣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안타깝고요.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뭐 사건 과정에서 초동 대처가 부실했다는 장면들도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더 마음이 아프고 뭐라고 이렇게 유족들한테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조금 더 저런 일이 있을 때는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전화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뭐랄까 연기를 막아서 이렇게 또 희생을 피한 지혜로운 생존자도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정말로 오히려 저 목소리가 부모로서는 계속 또 그 부친 생일 다음 일이었다라고 맞습니다. 해서 더 가슴 아픈 사연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사연이어서 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하고 어떤 위로를 드려야 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망자 7명 중에는 2명은 또 추락사였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릴 때 소방당국에서 에어매트라는 걸 깔아주는데 이번에도 에어매트는 깔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에어매트 아래로 이제 위로 떨어졌는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뭐 화면으로도 확인되시고 또 보도로도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이 당시에 화재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그 화재가 발생한 층 8층에 연기가 이제 이미 다 깔렸기 때문에 맞습니다. 대피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피를 하시려던 투숙객들이 오히려 이제 객실 안쪽으로 들어와서 고립된 상황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밑에 에어매트가 깔리고 하니까 여기에 이제 뛰어내려서 생존을 하시고자 밑으로 뛰어내리셨는데 첫 번째 뛰어내린 여자분께서 이제 에어매트의 중심부가 아니라 가장자리 쪽으로 떨어지면서 이 에어매트가 이제 기울어지면서 뒤집혀지는 상황이었는데 또 이런 상황에서 위에 다른 남자분이 다시 바닥에 매트가 깔리거나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바로 떨어지면서 사망을 하게 된 두 분 다 사망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두 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대로 구조만 됐더라면 에어 매트에 정확하게 착지만 하셨더라도 사실 수 있었는데 사망한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런 에어 매트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소방에서 사용되는 이제 에어 매트 같은 경우는 법적인 어떤 형식 승인이나 이런 것들이 관련된 부분들은 아니고요. 사실 뭐 어떤 보도에서는 지금 뭐 5층 이상 5층까지 사용할 수 있는 것만 공인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는데 사실 뭐 그건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이건 피난 기구로 사용하는 것들은 사실 승인을 받습니다만 소방 장비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5층짜리, 10층짜리, 20층짜리 규격을 달리해서 좀 더 큰 사이즈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제품 자체에 대한 문제 여부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조금 착지하는 이런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었어서 우리가 좀 예상하지 못한 사고였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픽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저기 떨어지는 지점이 정중앙이어야 이제 에어매트가 뒤집히지 않을 텐데 가장자리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에어매트가 이제 뒤집히면서 그분께서 이제 안 좋은 일을 당하시게 된 건데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잡아주는 사람이 왜 없었느냐. 뭐 그래서 이제 인력이 부족했다라는 이제 소방 당국의 해명도 있었고 이게 규격에 맞는 거긴 하냐. 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규격에 맞다고 얘기를 또 이제 정부 당국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저런 게 맞고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실 뭐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니까요. 어쨌든 잘 좀 숙지를 하고 있고 우리도 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도 좀 미리미리 교육도 받고 그리고 이걸 또 우리가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 완강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럼 더 안전하다는 얘기가 있지만 완강기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뭐 어떤 방마다 또 어떤 공간마다 완강기들이 있는 걸 저희가 볼 수는 있지만 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고 저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도 저도 없는데 일반 사람들이 그 다급한 상황에서 불이 나고 연기가 들어오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완강기를 들고 맨정신에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이제 뭐 완강기라고 하는 비상시에 피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구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저한테도 사실 저런 상황에서 완강기를
쓰겠냐라고 하면 사실 저도 주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사실 왕관기를 잘 쓰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거든요. 우선 첫 번째는 내가 왕관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라든지 능력이 이런 것들을 있어야죠. 알아야 되고 또한 두 번째는 왕관기가 어디인지 설치되어 있는지를 저 본인이 또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는 또 왕관기의 제품 또 그리고 왕관기의 지지대 이런 것들이 평상시에 유지 관리가 잘 돼서 내가 사용하고자 할 때 안전하게 쓸 수 있는 이런 상태여야 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미흡하다 그러면 사실 왕관기를 안전하게 쓰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사실 화재를 대비해서 왕관기를 실제로 사용해보는 이런 이제 훈련이나 이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뭐 안전 체험관 등 이런 데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낯선 장소 혹은 또 이렇게 이제 낯선 이런 투숙을 하게 되는 상황에서는 왕관기가 제대로 있는지 또 왕관기의 지지대들 또 혹은 또 이런 왕관기 사용하는 것들이 어렵다면 호텔이나 숙박시설에 가면 객실 문에 피난 안내도라고 해서 내 객실 위치랑 그다음에 가까운 계단이라든지 피난 통로 이런 것들에 대한 표시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습관적으로 해도 본인들이 좀 잘 확인하셨다가 비상시에 빨리 대피를 할 때 사실 알던데도 당황해서 기억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들은 좀 잘 숙지를 해놓으시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적의 생존자도 있는데요.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분께서는 화장실에서 샤워기를 틀고 그 물로 인해서 일산화탄소를 좀 제거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버틸 수 있었고 소방관들의 어떤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는데 근데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예, 사실 뭐 이렇게 화재가 이런 생존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불이 났을 때 화장실이 안전하니까 화장실로 대피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사실 이분 경우에는 그 당시에 이분의 개인적인 임기응변 또 그리고 또 화재가 다양스럽게도 그 화장실 쪽으로 확산이 안 되는 상황 이렇기 때문에 생존을 하셨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화장실이라고 항상 안전한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화장실 자체가 화재의 방호, 연기라든지 화염이 방호가 되는 이런 공간이 아니고 또 그리고 환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다른 공간의 화재나 연기들이 그쪽으로 화장실 쪽으로 더 먼저 침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안에 들어가 있으면 바깥의 화재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꼼짝없이 갇혀서 사실은 더 위험해질 수도 있고 또 구조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화장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른 공간들에 비해서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또 이제 늦게 수색자의 구조 상황에서도 불리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러한 사례를 한번 이분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지만 나도 앞으로 이제 화장실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객실 안에 있다면 문틈을 이렇게 연기를 침투하는 것들을 막고 하시는 건 잘한 점입니다. 다만 오히려 연기에 의해서 호흡이 가빠지거나 혹은 또 위험한 상황들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외부 공기가 잘 들어올 수 있는 창문 쪽이나 이런 쪽에 가시는 게 더 안전하고 또 창문 쪽에 있어서 구조를 계속 요청을 하셔야지만 또 본인이 빨리 그렇죠. 이런 구조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화장실이 안전하실까 봐 그렇게 오해하실 수 있으실까 봐 전문가의 설명을 좀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제 가겠습니다.